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정말 이것이 라이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바둑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수치로는 한 6대4에서 4대6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많게는 뭐 3대7에서 7대3도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이 정도의 인공지능 수치는 크게 인간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두 대국자가 시종일관 팽팽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인공지능 수치가 뭐 10% 정도 차이가 한 집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변한다면 이게 인간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10%의 한 집 정도로 좀 환산을 해볼 수가 있군요. 그 상황마다 많이 달라서 딱 무조건 한 집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제 경험상 이제 인공지능으로 초반 형태를 돌린 다음에 그 형태에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부분적으로 한 집 손해보는 걸 만들었을 때 예를 든다면 여기는 이렇게 개가 하는데 여기를 뭐 이렇게 만들어 온다던가 그럼 흙이 한 집 손해봤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10%가 변하고 이런 걸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면은 네. 대략적으로 한 10%의 한 집 이적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좀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커제 선수가 착점을 했는데요. 네. 좀 의외의 곳으로 손이 향한 것 같아요. 일단 3점이 사실상 잡혔다고 본도를 60많게 살려 나왔거든요. 지금 그것도 인공지능이 좋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곳이 아니었다면 일단 눈에 띄는 자리는 이런 데를 다가서서 다음에 공격을 엿보고 흙이 이쪽을 탈출을 하면 그 다음에 이쪽을 건드리고 뭐 이런 그림이었을 텐데요. 자, 3점을 우선 살리고 나왔고요. 흙도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잡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잡으러 가는 것을 한번 보죠. 먼저 이렇게 한번 덮어 씌워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돌파해서 막을 때 끊고 여기를 둘 때 이쪽을 돌파해 나와서 이렇게 단수 친다면 지금 양단수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잘 안 됩니다. 좀 더 고급진 수법으로 이제 장문을 덮어 씌우는 게 이제 이수가 있습니다. 네. 이수가 좀 더 복잡하긴 합니다. 여기를 나와서 아까처럼 돌파를 시도하면 이건 100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2점은 제압할 수 있지만 여기가 뚫린다면 이것은 100이 잃은 게 많습니다. 그냥 이었어요? 이것으로도 100이 득이 없다 이런 판단일까요? 너무 쉽게 선택한 거 아닙니까? 모양으로는 뭔가 좀 더 여기를 씌워서 아까 이제 저희가 봤던 것은 100이 이렇게 나가는 건 안 됐고요. 네. 100이 뭐 이런 데 붙이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끊어서 여기와 바깥쪽 탈출을 맛보기로 하는 게 커제 구단 생각이었을 텐데요. 날짜 두고 흙이 날짜 두고 붙일 때 지금 흙돌이 여기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기를 따라 타고 나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는 게 실전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훨씬 모양은 자연스럽습니다. 박정환 구단 쉽게 처리하는 쪽 선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쉽게 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바둑을 좋다고 보는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저희가 형세 판단을 해봤을 때 확정가에서는 흙이 나쁘지 않았고요. 박정환 구단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 박정환 구단이 지금 형세가 좋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집은 확실히 흙이 많았고요. 좀 두터움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바둑이긴 한데 인공지능은 두터움 쪽을 좀 더 높이 평가를 했었고 박정환 구단은 지금 두는 이 수법들로 봐서는 형세가 좋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장기전으로 이끈다면 좀 자신감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집을 확정가를 셌을 때는 두 대국자도 똑같이 판단을 했겠죠. 아까 이 상변 쪽을 제외한 채 흙이 60집이었고 100이 이쪽 두터움을 약간 쳐줬을 때 57집이었습니다. 그럼 60대 57에서 지금 여기가 3점에 살려 나왔다면 대략 한 5집 정도 흙집이 나고요.
그러면 65대 57. 집으로는 그냥 딱 만만치 않은 정도입니다. 대신에 이제 중앙 두 텀 많이 지어졌는데요. 지금 정도의 흐름이라면 박정환 구단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커제 선수는 계속해서 자, 그 부분을 살려 나오고 있습니다. 흑은 계속 좀 그 부분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좌변 쪽으로 손을 돌려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 조금 더 건드려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손을 돌리는 것은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이 어떤 계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3점 잡는 걸 오히려 손을 빨리 댈 수도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이었을 때 흑은 받아야 되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괴롭힘 당한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좀 더 가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라면 안 잡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생각보다 때이르게 여기를 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중앙 쪽을 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3점 쪽을 좀 중시하나요? 자, 중앙을 타고 나왔습니다. 자, 확정가 면에서는 흑이 좀 앞서 있고 이 두 텀이 백이 가진 장점이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흑이 계속 중앙을 따라 나온다면 두 텀도 좀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중앙 쪽은 이제 누가 더 발전성이 있는지는 뭐 알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고요. 흑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지어갈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백이 나가는 것도 있고 여기 백이 못 살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한 두세 집은 우습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앙만 끝이 나면 좌변만 남았거든요. 근데 좌변보단 중앙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중앙 쪽 처리해서 이 바둑의 승패의 향방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대국이 시작된 지도 3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커제 선수는 이쯤이면 좀 초읽기 돌입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초반에 대국이 시작한 지 2시간 30분이 흘렀을 때 커제 구단이 약 1시간 30분 정도 네, 박정환 구단보다는 네. 한 30분 정도 더 사용을 했었거든요. 시간을 더 사용하고 있었죠. 지금 일단 한 판이 끝이 났네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연구생의 신분으로 참가를 했지만 프로가 된 백현우, 이제 백현우 초단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백현우 네. 초단이 아쉽게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입니다. 셰커 선수에게 좀 패했을까요? 네. 아마 예선을 뚫고 본선에서 일본 선수와 러시아 선수를 꺾으면서 프로 입단에 성공한 백현우 초단. 일단 뭐 앞으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대회에서는 아쉽게 여기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 이번 대회를 통해 또 프로가 되기도 했고 큰 무대를 경험을 했으니까요. 백현우 선수에게는 또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선수는 3명이 남았습니다. 지금 대국을 펼치는 박정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 그리고 박영훈 선수 이렇게 3명이 한국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진행 상황은 좀 비슷한가요? 일단 좀 의외로 김지석 구단이 절망적이라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데요. 자, 김지석 구단 셰월하우 선수와 대결을 펼치고 있죠. 네. 약 40분 전에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만 해도 그래도 뭐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판을 좀 그르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바둑을 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김지석 선수는 약간
좀 힘든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박영훈 구단은 어떤가요? 박영 구단은 아직은 좀 둘 곳이 많이 남아 있어서 뭐 승패가 확실하게 기운 상황은 아닌데 약간 불리한 채 지금 중후반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박정환 구단에게 좀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박영 구단이 또 끝내기에 마법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한참 대국이 남아 있었고요.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승부이고요. 네. 김지석 구단도 또 엄청난 또 집념의 소유자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잘 추격을 해보도록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커제 선수는 비교적 알기 쉬운 선택을 했고요. 자, 이 바둑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역시 좌변이죠. 중앙에서는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서로 뭐가 싫은 게 없을 정도의 진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쪽으로 벌렸습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를 백이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쭉쭉 늘고 싶어요. 네. 그럼 집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집으로는 백이 앞서는데요. 이제 문제가 이쪽이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둬서 이렇게 늘고 뭐 제차 이런 데를 밀어서 이 백도를 공략 갔을 때 이 백이 아직은 못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늘 수가 없고요. 그럼 이제 커제 구단이 다른 곳을 건드리면서 여기를 나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거나 이런 게 이제 백의 숙제인데요. 박정환 구단은 그걸 막아내야 되고요. 결국 이 부분에서 어떤 정도의 경계선이 그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바둑은 흑도 백도 풀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국면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하진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세함을 바탕으로 깔아둔 상황에서 약간의 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어디인지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 커제 구단은 어디서부터 풀어갈 생각일까요? 지금의 형세는 백이 약간 좋다라고 인공지능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 미세한 형태에서 이렇게 부분 부분에서 정밀함을 요구하는 이런 바둑은 그래도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보다는 조금 앞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바둑은 박정환 구단이나 박영훈 구단이 대한민국에서는 탑을 다투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커제 구단도 박정환 구단과의 종반전에서 매운맛을 꽤 여러 차례 맛봤거든요. 네. 왠지 장기전으로 이끌지 않기 위해 좀 서두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서두를 데가 없긴 없습니다. 이제 중앙만 남았는데요. 네. 중앙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나가는 수가 통하게끔 만드는 게 백의 작업이라면 이게 안 되게끔 만드는 게 흑의 작업이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승부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일선을 단수 쳐서 물어보는데요. 네. 그냥 받아두면 되는 자리인가요? 네, 받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받았다가는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끊는 게 있어서요. 뭐 그냥 찝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 젖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은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받질 않고 이쪽으로 받았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백의 권리라고 봤을 때 나중에 여기 먹여치는 백도를 잡으러 가는 것을 남겨두겠다는 뜻입니다. 네. 한 점을 이은 쪽이 당장의 집으로 득이라면 여기는 좀 더 이제 두터운 앞으로의 집을 보고 있고요. 백도 이 중앙 한 점 참 살리고 싶을 텐데요.
이 자리를 살릴 수 없다면 어떤 자리를 두어야 할까요? 이 자리를 못 살린다면 네. 살릴 수 있는 형태로 계속 위협 사격을 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를 내려서서 네. 끝내기를 하면서 여차하면 여기 백이 한 집 낼 수 있는 여지를 보고 한 집이 난다면 그때는 나가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곳을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게 계속 괴롭히는 수가 될 수 있겠죠. 만약 흙이 막는다면 여기 젖혀서 흙이 바로 바짝 틀어막으면 여기 붙였을 때 나중에 흙이 이렇게 잡으러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약간 흙도 좀 껄끄러워지는 면이 있으니까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받으면 이미 여기 나가는 게 통하게 되고요. 여기 한 집이 생겼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 중앙을 자체적으로 둘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을 건드리면서 이쪽을 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또 박정환 구단은 그것을 막아내고요. 그런 전개가 예상이 되는데요. 거길 바로 나가요? 자, 어떤 작업도 하지 않은 채 중앙을 나갔습니다. 뭔가 그것이 승부처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 수 있었지만 그쪽을 당장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아, 늘어두는 것이 아니고요. 자, 커제 구단은 젖혀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강수가 나왔습니다. 흙이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가는 것은 여기를 끊었을 때 이쪽에 있는 6점이 단수라서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에 이미 백은 여기 한 집을 따내는 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흙도 모양으로는 지금처럼 있는 게 낫습니다. 아, 커제 구단 여기까지 버티나요? 지금 흙도 여기 돌파를 안 할 수가 없죠. 백에게 이 단수를 허용하는 순간에 바둑은 끝입니다. 중앙에서 흙이 힘을 쓸 수가 없고 오히려 백이 두터운 자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흙이 찌르고 따냈을 때 자, 과연 어떻게 방어가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상변과도 조금 연관을 짓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자체로만 놓고 보면 백이 이 두 점과 이 백돌 전체를 모두 살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나가고 여기를 밀고 나서 흙이 늘었을 때 다음에 흙이 여기를 두면 이 백돌 전체가 다 잡히고요. 네. 백이 이쪽 부근을 받으면 이 네 점이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 두거나 한 칸 띄거나 어떻게 두더라도 이 백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마 커제 구단의 생각은 이쯤에서 여기를 틀어막고 흙이 여기를 지킬 때 여기 교환을 통해서 흑도를 괴롭히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승부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자, 흙의 사활도 아직 완벽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네 개의 인공지능 모두 압도적인 백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흙이 잘못 둔 것은 없는데요. 그러면 커제 구단의 선택이 저 인공지능들이 생각한 것보다 의외로 강력했다는 겁니다. 10여 수 전에 이것을 다 읽어냈을 때 인공지능이 생각한 것보다 막상 두어지고 보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바라보니까 아 이거는 괜찮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상변 흙의 사활에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잡히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고 부분 사활은 걸릴 수는 있어요. 아마 자체 사활만 보면요. 여기를 다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이 형태라고 보시면 백이 여기를 치중 가서 이렇게 붙이면 여기를 둘 때 젖혀서 이건 패가 됩니다. 결국 여길 따내도 치중 가면
흙이 못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패가 됩니다. 네. 근데 백도 이렇게 추격하기는 좀 어려운 이유가 방금 전에 그 패 자체도 졌을 때 부담이 크고요. 또 하나는 이 단수를 흙이 미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면 이 장면에서 여기 먼저 먹여쳐서 이렇게 건드립니다. 그럼 바깥쪽으로 흙이 돌파해 나오는 게 좀 생깁니다. 백도 형태가 좋지는 않네요. 네. 이렇게 뚫고 여기를 끊어서 이런 진행이 가능하죠. 그럼 여기를 이으면 백이 여기를 지켜야 되는 형태다 보니까 이 백돌 전체 사활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결국 여기를 백이 막으면 늘고 이쪽을 백이 두고 여기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체가 집으로 크기 때문에 흙을 괴롭히다가 다시 그냥 끝내기로 들어가는 커제 구단의 그 진행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흙은 중앙 102점을 잡고 상변을 아무 탈 없이 살려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공지능은 형세가 흙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판단에는 좀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게 흙이 여기를 잡긴 잡았습니다만 이게 발전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집으로는 단순 4집에 그칩니다. 여기를 애초에 나가면서 백도 여기 한 4집 정도는 붙었어요. 그럼 여기서 서로 간에 집으로 득보거나 손해본 것은 없다라고 쳤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면서 여기를 틀어막고 여기를 있는 걸 선수 끝내기로 하면 이 부분에서는 집으로 흙이 꽤나 당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제 구단이 좋은 판단을 한 게 맞고요. 돌이켜보면 박정환 구단이 상변 쪽을 백이 움직였을 때 너무 쉽게 두어왔던 것, 여기 있는 수라던가 이런 게 좀 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인공지능이 뭐 저렇게 9대 1이라던가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릴 때 인간이 체감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훨씬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개발을 해봐도 저 정도까지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박정환 구단이 따라잡아서 역전승하기를 기대합니다. 또 후반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박정환 구단이고요. 반면 커제 선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커제 구단이 이제 두루두루 강한 선수임에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세계대회를 이렇게나 많이 우승했고요. 근데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전투력과 감각적인 부분, 초반 이런 부분이지 후반 부분이 꼽히진 않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의 추격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커제 선수도 호구 치는 선택 대신에 가만히 이어두었네요. 여기를 호구 치더라도 바깥쪽으로 재차 먹여치고 돌파해 나오는 게 있었다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는 뭐 이런 데를 붙이는 걸 노리는 사활로 추궁할 때 오히려 여기가 한 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공격이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흙이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서 손을 뺀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체중 가서 넘어가더라도 흙은 못 살아 있습니다. 사는 공도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네, 지금 못 살아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이쪽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모양이 좀 괴롭습니다. 썩 마음에 드는 형태는 아니네요. 네. 박정환 구단 중앙 2점을 손에 넣기는 했는데요. 커제 구단이 상변에서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형태가 더 괴롭네요. 커제 구단이 이쪽을 틀어 막았을 때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까지 뭐 필연으로 생각을 했을 테고요. 그 선택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오늘 두 선수 모두 정말 훌륭한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보는 수를 두 선수가 찾아내고 또 커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보지 못한 수까지도 지금 선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커제 구단의 좋은 수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자, 추격전에서 조금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제 선수가 좋은 수단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부터 박정환 구단의 불꽃 추격 저희가 따라가 보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괴롭긴 합니다만 일단은 견뎌야죠. 여기 흑도를 살려놓고 나서 천천히 추격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는 흑이 권리가 되더라도 여전히 이쪽 치중 가는 게 남아있어서 네, 치받고 넘어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흑이 못 살아있는 형태였습니다. 자, 상변을 이어두면서 이제 사활에는 문제가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이어둠으로써 앞서 백이 노렸던 여기를 두고 타고 넘어가는 수법은 보강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변을 사는 과정에서 이 우상기는 조금 피해를 입게 됐고요. 저희가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여기를 내려서는 게 이쪽 사활의 선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속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선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선수가 된다면 이제 백이 여기까지 끝내기가 가능하니까 계산상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손을 뺀다면 조금 복잡하고 B까지는 날 것 같은데요. 그냥 잡히는 거는 다행히 잘 안 보입니다. 손을 빼도 사활에는 문제가 그럼 없을까요? 네. 잡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잡히지는 않으면 내려서는 건 손해죠. 내려서는 수 자체가 우측으로 꽤나 손실이 있기 때문에 빅이 돼도 내려서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그냥 한 칸 띄어서 대략 이 정도로 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대략 이쪽이 7집에 8, 10, 12, 14, 16, 20, 30, 34, 40, 54집이고요. 8, 62, 69, 여기까지 69집입니다. 대략 한 70집 정도 흑집이 나고 있습니다. 흑집은 앞서 비교했을 때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렇다면 백집이 좀 많이 늘었을까요? 일단 여기를 셌을 때까지가 42집이고요. 여기를 아예 안 셌을 때가 42집이니까 그것보단 좀 더 납니다. 대략 한 44집 정도는 백집을 봐줘야 될 것 같고요. 44집, 44집도 덥네요. 한 45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여기도 둘 다 선수죠. 그렇죠. 네, 45집에 49집, 50, 58, 60, 62, 64집. 여기까지가 64집입니다. 지금 64대 70인가요? 네. 딱 100이 둘 차례인 만큼 100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큰 자리라면 뭐 이런 자리가 커 보입니다. 여기를 흑이 둔다면 끊는 것까지도 노리기 때문에 100이 먼저 이런 데로 올 텐데요. 그러면서 불어나는 100집. 그 정도 100이 좋네요. 한 칸을 띄고 받을 때 여기를 두고 덤을 빼기가 좀 부담스러운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몽백카페는 또 흑이 덤이 7집 반이죠. 네. 중국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덤이 한 집이 큽니다. 네. 자, 화재 구단 조금 더 아래쪽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차피 잡히지 않는다고 보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 끊는 게 있긴 있거든요. 네. 결행하면 안 될까요? 끊으면 한 칸 띄고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이으면 여기를 젖힙니다. 그럼 여기를 찌르는 것은 축이기 때문에 흙이 그냥 나와서 백이 뒤로 한 발 물러나면 그때 찌르는 걸 엿보게 되고요. 근데 이 타이밍에 백이 여기를 이어서 뒤에서 돌려치면 일단 흙의 모양이 좀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뛰어 나온다면 지금 이쪽도 신경 쓰면서 공격을 가야 하기 때문에 잘 잡힐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당장은 좀 무리겠네요. 혹시 상면에 백이 젖혀 있는 자리가 만약 선수가 된다면 네,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는 건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젖혀 있는 게 이렇게 받아야 되는 형태라면 백이 지금 이쪽 부분 끝내기를 이런 데를 두고 나서 뭐 이렇게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된다고 해도 사실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닌 게 흙이 여기를 막아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이 자체가 또 따내는 걸 봐서 끝내기니까요. 여기서 좀 네.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만회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여기가 45집이었죠. 49집, 50에 68, 확실히 100집이 좀 늘어나 있습니다. 거기 여기 밀고 들어가는 것도 조금 남겼고요. 지금 집으로 가서는 박정환 선수가 확실히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또 집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전장이 필요한데요. 네, 끊는 것을 어떻게 노릴지 어떨지요. 끊기 전에 뭔가를 들여다보는 걸 시도하려면 이게 잘 통하지가 않아서요. 백이 먼저 한 칸 띄어서 흙의 약점을 노리면서 자신의 약점을 지키고 흙이 지킬 때 백이 여기를 지키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뭐 하나 찌르고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박정환 구단으로서는 자, 백의 작은 빈틈이라도 찾아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면 이 약점을 좀 노리면서요. 이 하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깎아보는 수단은 없을까요? 백이 여기를 지키는 수 자체가 흙이 두는 것과 비교해도 좀 큰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를 두면 백은 그냥 한 칸 띄어서 다음에 이런 데 급소 치는 걸 역으로 노리면 흙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지금 좀 답답하네요. 큰 차이가 분명 아닌데요. 작은 차이지만 작은 차이를 뒤집을 만한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역으로 일단 큰 끝내기를 가면서 이 바둑을 진행을 시킨다는 생각이면 이쪽을 갈 테고요. 뭔가 복잡한 전투로 이끌어서 판을 뒤집으려는 생각이면 이 싸움으로 갈 겁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그림이 이 진행이었는데요. 한 칸 뛰는 순간에 여기 붙이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흙의 형태도 썩 좋지는 않아요. 네. 뭔가 시도를 합니다. 박정환 구단 지금에 와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는 것은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뭔가 변화를 꾀하는 수가 나왔고요. 들어보는 수가 놓였습니다. 자체로는 여길 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은 뭐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가봤자 그냥 이쪽을 이으면 이 두 점이 수를 낼 수는 없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여기 젖혔을 때에는 아마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통해서 여기를 끊었을 때 아까보다 좀 더 유리한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젖혀간 것 같고요. 네. 박정환 구단의 승부수입니다. 자, 과연 커제 선수 끊어갈까요? 아니면 뒤로 물러선다면 미세하지만 좀 득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뒤로 받는 게 이제 후퇴하는 수죠. 흙이 여기 들여다보는 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백이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여기를 잇는 게 일단 좀 뒤로 후퇴하는 수인데요. 이렇게 두더라도 나가는 수가 통하진 않습니다. 단지 박정환 선수가 여기를 좀 더 확실로 처리해서 이쪽 부근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통해서 단순 끝내기보다는 한 집 정도는 득을 보고 있습니다. 일선에 저렇게 단수가 되어 있더라도 나가는 수는 안 되는 건가요? 아, 이렇게 되고 여기요? 바늘 구멍이라도 좀 찾아보고 싶네요. 아니요, 이 수는 되네요. 이렇게 되고 붙이는 수가 있어서 됩니다. 네. 근데 네, 되는 걸로 끝내죠. 여기가 사실은 맛이 나쁘긴 나빠서요. 이 수가 통하긴 통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백이 이렇게 후퇴해야 되면 득을 받고요. 이쪽 부분에는 이 수가 좀 남긴 남아서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패가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패를 만드는 수법이 남게 됩니다. 네. 그래도 서로 뒷맛이 나쁜 거라면 지금 박정환 구단이 무조건 시도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여기 나가는 걸 노려야겠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커제 구단의 이 좁은 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백도 끊는 수가 된다면 사실 그 수를 가장 두고 싶긴 할 텐데요. 네. 아마 이 수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두고 여기를 들여다볼 때 잊고 나서 이쪽에서 지금도 아까만큼의 자충을 흙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탈출이 가능한지를 보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장면에서 뭐 아직 여러 가지 수익해 볼 부분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데를 붙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왠지 그거 좋은 수일 것 같아요. 뭔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도 확실치는 않네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두고 이렇게 단수 치면 되네요. 네. 맛보기가 되나요? 흙이 끊는 걸 노린다면 좋은 수였을 텐데 지금은 또 다르게 변화를 하면요. 끊어집니다. 네. 어쨌든 박정환 구단도 이 백으로서 가장 좀 까다로운 수단을 찾아냈습니다. 네, 완전히 머리를 쥐어짜서 백이 가장 싫어할 만한 수법으로 가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들여다보는 게 박정환 구단의 의도대로 통한다라고 봤을 때 그때 한번 보죠. 일단 먼저 끊는 것이 되면 이게 더 좋은데요. 지금은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붙여서 통하지 않을까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수익기를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근데 지금 뭔가 쉽지 않을 것 같죠? 지금 여기를 둬도 이쪽을 둬서 네, 자체 수가 뭐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현지에서 소식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커제 구단이 이제 막 초읽기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거제 구단은 초읽기, 박정환 구단은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남아있는 시간을 좀 10분 활용을 해서요. 좀 역전의 실마리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일단 거기로 막았다면 들여다보는 수는 통합니다. 그렇다면
얼추 끊어지는 형태는 만들 수가 있겠어요. 들여다보고 끊는 게 있긴 있는데요. 당장 시도하면 어떨까요? 당장 시도해야죠. 여기를 두고 이으면 이렇게 끊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나요? 나오고 일단 이 두 점 쪽으로 기대기만 해도 아까보다는 흙의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네요. 예. 아까는 저희가 살펴봤던 그림이 대략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백돌이 여기 없이 방금 전처럼 진행이 된다면 자세는 훨씬 좋습니다. 일단 들여다보는 수를 두긴 둬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나요? 아까도 있었던 이 수법이 지금 사용을 한다면 여기까지는 이제 흙의 권리가 되고요. 한 칸 뛸 때 밀고 쌍립을 서서 이거 밀어가면 막상 백도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네. 백이 느는 수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늘고 여기가 이제 백이 미는 순간에 흙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먼저 두고 나서 나와 끊는 걸 노리는 그런 진행일 텐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나와 끊을 수 있는데요.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끊으면 한 점이 잡히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단수를 통해서 이렇게 찌르고 여기 치중을 들어가면 흙도 못 살아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 남은 시간 이곳에서 모두 사용을 하나요? 여길 끊어가는 것은 처음과 달라진 게 거의 없죠. 지금도 여기를 두면 네, 맨 처음 저희가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를 잇고 이렇게 돌리면 백이 좀 더 좋은 자세로 이쪽을 탈출을 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그냥 끊기보다는 여기를 들여다보고 끊는 수를 노려야 합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그걸 노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끝내기 승부로 가야 할지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있고요. 형세 판단과 수익기를 동시에 좀 해봐야 되는 국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계산했을 때에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덤을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끊어서 뭔가 변화를 꾀하는 편이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대가 커제 구단이라고 할지라도요. 네, 일단 뭐 초읽기이기도 하고요. 네. 어찌되었든 둘 중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네.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제 수익기론 여길 들여다보면 여길 찌르고 나서 이렇게 두었을 때 네. 그리고 여기를 끊으면 그냥 한 칸 띄어서 집으로 가면 덤이 약간 부담스러운 다 흙이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들여다보고 끊어가는 쪽 어떨까요? 이쪽도 약간 예민한 게 있네요.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여기를 두고 들여다보는 게 저희의 수익기였죠. 네. 근데 백이 여기를 밀면 흙이 다시 집으로 돌리는 수법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칸을 띄고요. 이 교환이 없이 그냥 한 칸을 띄었다면 백이 이렇게 둬서 지켜서 나중에 돌파하는 걸 엿볼 텐데요.
이 교환이 미리 되어 있을 때에는 백이 이렇게 받을 수는 없고요. 전부 연결하려면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네. 흑이 여기까지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차지한다면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흑집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죠. 그럼 백도 수순을 바꿔서 여기를 둘 때 여기를 찌르는 것보다는 먼저 한 칸 띄고 여기를 둘 때 그때 찌르는 게 좀 더 정밀한 수순이겠습니다. 네. 정말 한 수 한 수가 중요하네요. 이 그림이 된다면 네, 아까랑 동일해집니다. 뭔가 백이 그냥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저쪽을 먼저 찔러보면 어떨까요? 이 상태에서요. 네, 방금 전 상황에서 네. 흑이 하나 밀어두고요. 한 번 더 밀면 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쪽을 먼저 찔러보면 어떨까요? 여기를요. 아, 이게 약간 타이밍이 나오긴 나오네요. 이걸 이으면은 그때 여기를 찌르고 끊어서 네. 아까 이제 이쪽 사활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일단은 잇는다면 대신에 흑은 이쪽으로 살아야 되고요. 이때 뭔가 안 될까요? 아니요, 아슬아슬합니다. 그러고 나서 연결하면 여기서 이제 끊으러 갔을 때 승부입니다. 네, 100%딱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또 어렵네요. 여기가 나와 끊는 자세가 뭐 자체로도 쭉 치고 연결도 있지만 백이 중간 타이밍에 여기를 잇는 순간 여기가 이 두 점이 또 요석이라서 살려야 되고 이렇게 사활 추궁을 당하면 네. 약간 괴로운 맛이 남아 있습니다. 쉽지가 않은 변화고요.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마우스를 찍으면서 살펴봤던 변화를 박정원 구단이 머릿속으로 수일기를 하고 또 지금 형세에서 그냥 단순하게 갔을 때에는 약간 불리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을 텐데요. 이게 역전이 가능한 정도의 차이인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는 정도의 차이인지 그 양쪽을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상황입니다. 박주환 구단 정말 고민이 되는 장면이고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왠지 커제 선수는 지금 사진처럼 팔짱을 끼고 바둑판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도 왠지 모르게 저렇게 바둑판 앞으로 다가서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두 선수 모두 좀 평소 습관으로 보면 네. 두 선수 모두 약간은 판을 좀 가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바둑판에 바짝 당겨 앉아서 살짝 가려지고 있고 또 중국 기원에서 대국이 치러지기 때문에 평소에도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비롯해서 뭐 국가대표팀 코치진도 있고요. 또 대회에 참가한 기사들 많은 선수들이 이 바둑을 둘러치고 지금 구경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약간 아쉬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김지석 구단이 그 절망적이었던 형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치아오라오 구단에게 돌을 거뒀다는 소식이고요. 중중전이었던 판팅이 선수와 왕웨이 선수의 대결에서는 예상대로 판팅이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갔습니다. 현재 8강전에 일본이 한 자리 그리고 중국이 5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2자리를 박영훈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박정환 구단과 박영훈 구단이 승리를 거둔다면 지난해 8강과 비슷한 구도가 되겠어요. 작년에도 8대2였고요. 그 선수들이 박정환, 박영훈 선수였거든요. 네, 지난 대회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네, 두 선수가 이겨준다면요. 박영훈 구단은 조금 우세해졌습니다. 아까 미세하지만 불리했던 형태를 지금은 역전을 시켰고요. 박영훈 구단이 우세한 채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다는 소식도 반가운데 심지어 유리한 형세에서 접어들었다는 소식은 꽤나 반갑네요. 네.
판팅이 셰어라우 선수가 또 8강에 진출을 했고요. 점점 그 한 판 한 판 끝날 때마다 더욱 이바둑이 좀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이 바둑을 꼭 이겨주었으면 하는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시합이라고 할 수 있는 백령배와 몽백합배는 번갈아 가면서 경연제로 대국을 치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대회를 치르고요. 약 2년 전이 떠오르는데요. 그때 박정환 구단이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8강전에 진출을 했고, 그때는 이제 중국 기원에서 치르진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꽤 기분 좋게 박정환 구단, 박영훈 구단과 식사를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꼭 박정환 구단, 박영훈 구단이 좀 기분 좋게 식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지난 대회에 기세를 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국이 끝나자마자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그 지방에서 대국을 치렀기 때문에 공항까지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박정환 구단과 박영훈 구단이 다음날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숙소를 옮기자고 이렇게 예정이 없던 네. 졸라대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분도 좋겠다, 뭐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옮겼던 기억이 있는데 네. 오늘도 꼭 두 선수 모두 승리를 거두고 현장에 있는 다른 한국 관계자들께 좀 하고 싶은 거 졸라대길 네,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몽백합배 16강전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내일부터 제20회 농심배가 개막이 됩니다. 내일 개막식을 가지고요. 이제 15일부터 나흘간 1차전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판팅이 셰어라우 밀팅까지 기세가 대단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제 판팅이 선수가 연이어서 농심배 1차전에 출격을 해서 신민준 선수의 연승에 제물이 된 그 해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나 이번 대회도 지금 8강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세가 좋고요. 그 외의 선수들, 농심배 대표 선수들이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했어요. 자,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쪽 부근에서 박정환 구단이 정말 사생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더 이상 뒤가 없는 싸움을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커제 선수가 준비한 수인가요? 붙이는 수요? 전 지금 약간 놀라운데요. 건너붙였고요. 이 다음 또 끊는 데까지 둡니다. 한 점 잡고. 네, 잡는다면 맛보기가 된다고 저희가 살펴봤었어요. 이렇게 방어가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어찌됐든 흑의 의도대로 우선 연결을 차단하기는 했습니다. 커제 선수는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 같아요. 일단 저는 좀 왜 이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이 집이 많은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칸 뛰는 선택을 했다면 좀 더 쉽게 백돌이 타개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실전은 그 선택을 하질 않았고요. 이렇게 두었습니다. 흑은 계속해서 좀 차단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만으로도 좀 이득일까요? 일단 커제 구단이 이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찌르는 교환을 흑이 쉽게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를 두고 끊을 때 여기를 찌르면 지금 여기를 따냈을 때 백이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라서 여기를 두면 살았습니다. 흑이 공격을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여기를 교환을 해야 되고요. 네. 이 교환이 있다면 지금 바깥쪽이 다 자충이 씌워지면서 다시 안쪽 사활이 좀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수도 지금도 통합니다. 이렇게 젖히고 여기를 둔다면 지금 단패가 됩니다. 이런 부분과 이쪽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찔러서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었을 때
아까 상황에서 흑이 이렇게까지 자충을 채우고 있다면 그러고도 백이 내려서는 게 후수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내려서는 게 선수라면 여기가 생기고요. 네. 거제 구단이 아예 그냥 발상을 달리하고 있네요. 여기 부분에서 자체로도 살아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쪽으로 뭔가 처리를 갔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환 구단이 이 우상귀를 선수로 만약 집을 낸다면요. 우상귀를 지키는 것이 만약 선수가 된다면 네.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할까요? 거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키고 백이 여기를 연결을 하고 네. 다시 이쪽을 막아서 끝내기 승부로 가는 느낌은 이 정도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흑이 좀 포인트를 올린 것 같기는 한데요. 큰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아서요. 앞서도 여기를 두고 여기를 뒀을 때 흑이 여기를 지키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백이 여기를 두는 게 자체로도 큰 자리였다 보니까 그것과 이 형태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흑이 잘 됐다고 해도 약간 잘 된 거니까 역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과감하게 백을 다 잡으러 가는 수단을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그런데 우선 이 찌르고 끊어가는 형태가 좀 사납긴 합니다. 네, 거제 구단이 처음에 이 선택을 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찰려 나올 수 있는데 왜 이 선택을 했을까 꽤 의아했는데요. 아, 지금 잡으러 갑니까? 승부수입니다. 지금 개가로 가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자, 찔러가면서 안형을 없애고 있습니다. 백대마를 둘러싼 마지막 승부를 걸어갑니다. 약간 불리한 싸움일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뭐 여기서 사생 결단을 내려갔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도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체로도 이런 데 가면 이제 패가 되기도 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여기가 저는 더 신경 쓰이네요. 여기가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 내려서는 게 선수라면 그럼 이쪽 부분이 걸리게 되고요. 자, 차단해 갑니다. 아, 네, 승부수 던졌습니다. 근데 이쪽 여기 내려서고 나서 하는 것은 백도 약간 떨리기 때문에 여기 팩감을 남겨둔 채 제가 백이라면 여기 치중 들어갈 것 같습니다. 패를 결행하나요? 네, 백이 이쪽 부분을 두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치중 가서 여기를 한 칸 띄고 이렇게 젖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 칸 좌측으로 치중을 들어가서 여기를 붙여서 차단할 때 여기를 붙여서 2단패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선택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네. 그럼 상변에선 패가 되고 이제 패감을 사용해서 바꿔치기까지도 갈 수 있는 국면입니다. 자, 과연 커제 구단 어떻게 풀어갈까요? 한 칸 옆이에요. 옆으로 갔네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로 치중을 가면 이곳을 두고 이렇게 패가 됐을 때 흑이 패감을 사용할 때 백이 여기 해소를 하면요. 결국은 단수 치고 여기를 두고 따고 따고 이렇게 되고 나서 흑은 이제 그곳 패감을 연타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실전에 치중간 쪽으로 보면요.
여기를 두면 네. 근데 2단패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2단 패인 대신에 이제는 흑이 팩감을 사용하면 백이 패를 해소하면서 여기 전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아까는 반쪽이 사는 진행이었다면 이건 다 잡는 진행이다 보니까 어차피 흑이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수익기로 판단이 되네요. 아니면 네, 거의 그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일선의 치중이 통렬합니다. 흑의 사활 전체를 추궁을 하고 있고요. 자, 박정환 구단도 먼저 팩감을 만드는 작업일까요? 네, 팩감을 만들어 갑니다. 잠시 후에 이런 패가 나왔다라고 치면 흑도는 여기 있고요. 그때 이제 패를 하다가 여기 끊는 걸 쓰면 백은 딴에서 해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예 한술 더 떴습니다. 자, 최대한 크게 연결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형태에서 이게 괜찮나요? 자체로는 흑이 못 사는데요. 자체로 못 산다면 수상전을 생각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붙이든 뭐 여기를 치중 가든 어떤 식으로 가더라도 대략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여기를 둬서 오궁도화이기 때문에 지금 배궁소궁 형태라서 안쪽 공배를 다 백이 메워 들어야 되고 이수상전 된다고 보네요. 한번 이수상전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백도 바깥수가 꽤 많은데요. 딱 여기서 수읽기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고요. 여기가 지금 치중 가져 있으면 일곱 수인데 지금 백선이면 백이 한 수 빠르네요. 한 수 빠른 수상전이라면 좀 변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이 승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커제 구단이 수상전을 갈지 붙여서 패를 갈지. 근데 다른 방식으로 가면은 흑이 잡힐 것 같은데요. 아까는 오궁도화 형태가 나왔고요. 네. 지금은 이 한 칸이 더 좋네요.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한 점을 희생타로 버리고 다시 뒤에서 조여 붙인다면 이건 흑이 몇 수 되지 않습니다.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고 여기 한 칸 띄면 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네요. 박정환 구단이 좀 패로 조금 더 버텨볼 수는 없었을까요? 근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백이 여차하면 여기 느는 게 선수였기 때문에 일단 붙이는 게 좀 더 어려워 보이긴 했습니다만 패를 해도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붙였을 때 내려서는 걸 선수하고 단수치고 이 형태에서 아까처럼 여기를 붙이거나 조여 붙여도 네. 지금 오궁도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불리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상변 이 흑의 형태가 썩 기분 좋은 모양은 아니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네요.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오늘이 두 기사 간의 22번째 만남이었는데요. 오늘 박정환 구단이 초반부터 잘 끌어왔거든요. 느낌도 좋았고요. 인공지능의 그래프대로라면 박정환 구단이 중앙에서 좀 쉽게 처리를 한 부분이 좀 좋지 않았을까요? 단수 치고 중앙을 뚫어가면서 좀 쉽게 처리를 했잖아요. 일단 네, 이쪽 부분에서 좀 더 치열하게 뒀어야 되는 것 같고요. 여기를 넣는 게 좀 안 좋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 늘어간 수로는 좀 다른 식으로 뒀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네, 대책이 없네요. 지금 장면에서 정수는 흙이 여기를 살아야 합니다. 네. 여기를 둬서 따내고 여기서 이제 백이 이으면 흙이 못 사는 형태인데 수상전이 안 되다 보니까 흙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장면에서 여기를 살면 백이 여기를 찔러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백도를 살리는 순간 흙이 공배를 끊어갔다가 여기가 이렇게 돌파되면서 백이 산다면 바둑은 차이가 확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상전을 들어가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 수법을 백이 그대로 가동을 해서 여기서 이어봤자 여기 단수를 치면 여기를 이어야 돼서 못 살아있는 궁도여서요. 결국 여기가 나중에 단수 치고 있고 이 수상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수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네. 이건 여기가 4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이 또 뒷수가 많아요. 네, 백은 8수네요. 자, 지금 흐름대로라면 커제 구단의 승리가 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두 기사 간의 대결에 있어서는 확실히 100번이 승률이 훨씬 좋네요. 네, 늘 그래 왔고요. 2019년도에는 흑번으로의 그 박정환 구단의 2번의 승리는 있었습니다만 항상 두 선수는 100번 승률이 높습니다. 요즘은 대다수의 선수들이 확실히 백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덤이 7집 반일 경우가 좀 더 확실해진 것 같고요. 예전에는 네. 그냥 승률, 전체적인 승률이라던가 혹은 느낌으로 100을 좀 더 선호했다면 지금은 정확하게 수치가 좀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인공지능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100번이 7집 반일 경우에는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수치가 한 55%에서 뭐 한 60% 사이입니다. 자, 그곳을 선수로 당해야 하는 것도 참 기분이 좋진 않네요. 네, 거기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흙이 참아야 되고요. 네.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산다면 흙이 여기와 여기를 맞바꾼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우상기를 지켜두고 커제 구단의 좀 실수를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또 짧은 소견이긴 하지만요. 그런 생각이 남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불리한 승부였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겠습니다. 이쪽이 워낙 크게 당해서요. 지금 반면으로도 백이 이겼습니다. 받고 치중 간다면 승부는 난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 커제 선수가 보여준 저 일선 치중하는 자리, 그리고 박정상 구단이 또 이야기해준 바로 한 칸 옆자리였잖아요. 네. 그 일선 치중은 제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자체로 맥점이어서요. 네, 자체로 맥점도 있기도 하고, 원래 이런 바둑은 굉장히 기억에 남잖아요. 네. 실전에 커제 구단이 저 순간적으로 실수인 줄 알았는데요. 역시나 세계 최고 레벨 선수답게 실수가 아니었고요. 계속 잡으러 왔을 때 이쪽 부분까지 이게 좀 더 확실한 마무리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쪽 부분으로 걸고 넘어진 게 결국은 박정환 구단의 판단 미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이 커제 구단의 빈틈을 잘 찔러가는 듯 보이기도 했는데요. 커제 구단이 안정감 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한중전은 이제 박영훈 구단과 멍타이링 7단의 바둑이 아직 남아있네요. 네. 박정환 구단이 조금 더 승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차이는 조금 더 벌어졌고요. 박정환 구단이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커제 구단 대단하네요. 자, 이 바둑 2개로 이겨냅니다. 오늘 박정환 구단이 정말 초반 그리고 중반까지 좋은 내용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더 아쉽습니다. 사실 두 선수의 대결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에게 특히나 흑번일 때 초반에 좀 고전하는 그런 면이 많았었는데요. 네. 오늘 대국은 초반을 굉장히 잘 풀어갔고요. 한 5, 60수까지는 정말 박정환 구단이 원하는 대로 잘 이끌어갔기 때문에 오늘의 패배가 더욱더 아쉽습니다. 자, 저희가 한중전 다른 바둑은 오늘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중계를 하는 관계로 전해드리지를 못했는데요. 자, 김지석 선수와 샤오라오 선수의 대결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패배를 했고요. 네, 아직 한중전 한 판이 남아있다고 하죠. 네, 박영훈 구단이 지금 대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선수들이 많이 탈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중계를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하이라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